이건 몸에 좋은 거라 매일 먹어요. 이 음식들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아니, 곱창이요. 계란류가요. 고지혈증 환자라면 좋다고 믿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소보다 가슴이 묵직하게 느껴지면서도 그냥 잘 때 자세가 안 좋아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 적 있으신가요? 가볍게 걷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숨이 조금 넘기지만 사실은 혈관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슴이 심하게 아프거나 숨이 많이 차야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큰 증상이 전혀 없다가 상황이 이미 심각해진 뒤에야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왜 몸이 예전 같지 않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주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다가오는 순간을 분명한 신호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맑고 잔잔해 보이지만 바닥에는 수십 년간 진흙이 쌓여있는 강처럼 혈관도 오랜 시간 동안 지방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흐름이 막혀버리면 몇 분 안에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는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나버린 뒤죠. 단 20분만 늦어도 심장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먼 이야기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해마다 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몇 가지만 올바르게 바꿔도 혈관 막힘을 줄이고 혈중 지방 수치를 낮추며 심혈관 건강을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지, 왜 혈관은 90%까지 막혀도 아무 증상이 없는지, 그리고 한국인이 자주 먹는 음식 중 좋다고 믿지만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음식 3가지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약을 먹지 않고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로 혈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인의 일상에 맞춘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료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더 듣고 싶거나 본인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묻고 싶다면 댓글에 1번 남겨주세요. 확인하고 가장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우진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대학병원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심혈관 환자를 가슴을 움켜쥐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얼굴은 피가 다 빠진 듯 창백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이 나타났고 몇 분 만에 숨쉬기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심전도를 찍자 급성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파형이 나왔습니다. 즉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 그 뒤쪽의 심장 근육이 심각한 허혈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첫 60분 안에 치료하지 못하면 그 심장 근육은 영구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즉시 시술실로 옮겨 스텐트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막힌 혈관 구간이 길고 단단해 오래된 죽상경화가 축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시간 안에 혈류를 열 수 있었습니다. 시술 후 의식이 돌아온 박정호 씨가 처음 한 말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제까지 정말 멀쩡했어요. 1시간 가까이 걸었고 밥도 잘 먹었고요.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생긴 건 없습니다. 혈관은 갑자기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갑자기 터질 뿐입니다. 즉 지방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고 죽상경화가 진행되는 과정은 10년, 20년, 길게는 3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됩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나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죽상경화판이 쨍하고 갈라지며 혈전이 생기고 몇 분 안에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니 그는 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곱창을 먹는데 내장이 영양가가 많다고 생각해서였고, 아침에는 계란 2개를 꼭 챙겨 먹었고, 저녁에는 견과류 한 줌을 먹었는데 두뇌와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몸에 좋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혈중 지방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런 음식들이 오히려 혈관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신은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데도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극도로 위험한 음식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새벽 3시에 숨을 못 쉬고 깨어나는 다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가 느끼는 혼란이 사실 많은 한국 중장년층이 가진 질문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음식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음식이 3가지가 있고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3가지가 거의 독처럼 작용한다고요. 저는 첫 번째 음식부터 말했습니다. 퇴근 후 아저씨들, 친구들끼리 모일 때 회식 자리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음식 바로 곱창입니다. 제가 곱창이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박정호 씨는 무언가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변하는 걸 보고 저는 이미 그가 어느 정도 이유를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예전에 만났던 또 다른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택시 기사로 일하는 58세 김남철 씨, 그는 술도 3잔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동료들과 곱창 먹을 때 소주를 조금 마시는 정도였죠. 그는 곱창 같은 내장류가 영양가 높고 피도 보충해주고 남자한테 좋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곱창 한 접시 150에서 200g의 성인이 하루 동안 섭취해야 하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전부 들어있다는 사실을. 게다가 한국에서 흔한 조리 방식인 강한 불에 굽는 방식은 몸이 처리하지 못하는 트랜스 지방을 많이 만들어 혈관벽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곱창을 구우면 원래도 많던 기름이 흘러나와 불길에 타면서 연기와 바삭한 탄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장 맛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 바삭한 탄 부분이 일반 고기보다 혈관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정호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관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터널이라면 곱창의 지방은 그 터널에 쌓이는 진흙이고 불에 탄 기름 연기는 그 진흙을 더 단단히 달라붙게 만드는 부식제입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주 친구들과 한 번, 많으면 2번까지도 곱창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조금 먹는 거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콜레스테롤을 일반인처럼 빨리 처리하지 못합니다. 먹은 것이 다 처리되지 못하고 혈관벽에 붙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굴뚝의 기름때가 조금씩 쌓이듯이요. 조금씩 계속 붙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굴뚝은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박정호 씨에게 일어난 일도 정확히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흔한 음식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첫 번째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대부분이 더 놀라는 음식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제가 달걀을 말하자 그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계란이 왜요? 다들 매일 먹잖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계란은 분명 건강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먹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사실 달걀의 대부분 콜레스테롤은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스스로 콜레스테롤 생산을 줄여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이 조절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즉, 음식에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이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빠르게 몸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71세 이화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고 정말 건강을 잘 챙기는 분이었습니다. 딸이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믿어 매일 삶은 계란 2개를 챙겨드렸죠. 하지만 3개월 뒤 정기검진에서 LDL 수치가 140에서 220으로 급증했습니다. 제가 식단을 물어보자 특별한 건 먹지 않고 매일 계란만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설명해 드리자 그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박정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계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다면 흰자만 먹고 노른자는 일주일에 3번 이하 그리고 절대 기름으로 볶거나 튀기면 안 됩니다. 음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맞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몸은 아주 작은 양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달걀 2개 먹었는데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 결과가 반대였네요. 하지만 세 번째 음식은 그 무엇보다 더 오해가 많은 음식 바로 견과류입니다. 제가 견과류를 말하자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많이 먹습니다. 심장 뇌에 좋다고 하니까요. 나라고 하시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견과류는 좋습니다. 하지만 양을 지킬 때만 좋습니다. 한국 분들 중 상당수가 견과류를 스낵처럼 한 줌씩 먹습니다. 하지만 한 줌만으로도 밥 한 공기 칼로리가 들어갑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9세 윤태영 씨, 건강방송을 굳게 믿을 정도로 열심히 챙기는 분이었죠. 아몬드, 캐슈넛, 호두를 매일 듬뿍 먹었습니다.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체중이 4kg 늘었고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가 250에서 290으로 폭등했습니다. 문제는 칼로리뿐이 아닙니다. 중성지방이 올라가면 LDL 입자가 끈적해지고 쉽게 들러붙는 형태로 변의 죽상경화가 훨씬 더 빨리 진행됩니다.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아주 작은 변화도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박정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견과류를 먹고 싶다면 아몬드, 호두는 3쪽. 그리고 반드시 식사 후에 소량으로만 간식처럼 계속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저는 강조했습니다. 견과류는 보약입니다. 하지만 보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세 가지를 모두 들은 그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세 가지 다 자주 먹었어요. 습관입니다. 막혀버린 강을 살리려면 더 이상 진흙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뿐 아니라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 스스로 정화할 수 있게 해야 하듯이요. 저는 먼저 정혜림 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7세였던 그녀는 총 콜레스테롤이 280까지 올라 가족력 때문에 누구보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시작하게 한 것은 가장 단순한 음식이었습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이었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처럼 한국인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일 뿐 아니라 중성지방을 강하게 낮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기름을 거의 쓰지 않은 구이 나찜 한 조각. 그렇게만 했는데도 그녀의 몸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콜레스테롤은 7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몸이 새로워진 것 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정호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메가3는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성질, 즉 혈전을 만드는 성질을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은 고지혈증뿐 아니라 심근경색 재발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름에 튀기거나 많은 기름에 지지는 순간 모든 이 점이 사라지니 절대 그렇게 조리하면 안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음식 귀리 오트밀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하얀 밥에 익숙해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을 자주 지나칩니다. 저는 62세 교사인 은지영 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늘 피곤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했지만 건강검진에서는 LDL 외에는 특별한 원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아침 식사를 귀리죽 한 그릇, 따뜻한 우유 약간과 사과 몇 조각을 곁들여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실천했고 3개월 뒤 LDL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돌아왔다며 가장 기뻐했습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스펀지처럼 장 속에 남은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밖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이 부드러운 방식이지만 강력한 효과는 많은 제 환자들에게 몇 주 만에 변화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콩과 콩 제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콩은 매우 익숙한 재료입니다. 두부, 콩국수, 두유 등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콩의 식물성 단백질은 간의 LDL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도록 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끌어당겨 청소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74세 조인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입맛이 없고 기력이 없는데 붉은 고기만 좋아하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가볍게 볶은 두부와 채소 또는 저녁에 따뜻한 콩죽을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짜증이 줄고 정신이 맑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건강한 몸이 평온한 마음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것을 비로소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정호 씨에게 한국 가정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튀김용이 아니라 샐러드나 데친 채소 위에 가볍게 뿌려 먹는 용도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은 LDL의 산화를 줄여 죽상경화판이 쉽게 깨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기름은 기름이니 하루 한 스푼, 테이블 스푼 이상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마토와 마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둘 다 건강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해 혈관벽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효소를 억제해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흡수가 잘 되고 마늘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섭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혈관은 흐름이고 어떤 흐름이든 강해지려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저는 박정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시술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지금도 안정적 회복만 확인되면 매일 빠르게 걷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제 환자 중 한 명인 70세 배성호 씨는 중성지방이 매우 높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10분 공원 걷기부터 시작해 20분, 30분으로 늘려갔습니다. 6개월 뒤 그의 중성지방은 40% 가까이 떨어졌고 혈압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헬스장이 필요하지도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운동화와 몸을 움직이려는 의지만 있었죠. 저는 박정호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을 지켜주는 HDL 콜레스테롤을 올려준다고. 빠르게 달릴 필요도 힘든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기 몸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만 하면 회복 과정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모든 설명을 들은 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지만 단단한 의지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응급실에 오지 않으려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길고도 값진 여정. 매 끼니와 매 걸음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 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박정호 씨에게 식습관과 운동 방법을 설명한 뒤 저는 조금 더 누워서 경과를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시금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아주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치명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 또 어떤 이들은 제대받고서 그 후로 10년 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환자들에게 꼭 말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혈관만큼은 절대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요. 며칠 뒤 상태가 안정된 박정호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우진 선생님, 전에는 병은 그냥 운이 나빠서 걸리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제 습관이 만든 결과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슷한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75세 유명숙 여사님,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경동맥에는 죽상경화가 가득 차 피가 겨우 한 가닥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내장 요리를 좋아했고 매일 아침 계란을 먹었고 견과류는 많을수록 좋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전부 바꾸자고 하자 그녀는 마치 넘기 어려운 산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해냈습니다. 1년 후 그녀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죽상경화파는 더 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는 작아지는 기미까지 보였습니다. 그날 보았던 그녀의 밝은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명 70세 장기철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그리고 뜨끈한 곱창 몇 접시를 삶의 낙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혈관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다 참고 살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2달 뒤 그는 박정호 씨보다 더 심한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를 살려냈지만 심장 근육이 너무 많이 죽어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을 못 쉬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선생님 말을 들을 걸 저는 그 말들을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같은 길을 가려는 다른 환자들에게 가장 강한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박정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바꾸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심 하나면 수십 년의 잘못된 습관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원한 이후 처음으로 보인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지혈증 관리란 짧고 빠른 싸움이 아니라 긴 여정이라고요. 그리고 그 여정을 완성하는 힘은 꾸준함이라고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첫 1년 동안은 3개월마다 혈중 지질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가족력이 있다면 더 엄격해야 한다고, 또한 스트레스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도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체내 호르몬이 증가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깊게 호흡하는 습관, 공원 산책, 몇 분의 가벼운 명상 등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충분한 수면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간이 콜레스테롤을 더 만들어내기 때문에 관리 과정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약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약은 절대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 없다고요.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도 기름진 음식과 술을 계속 먹다 결국 응급실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생활을 바꾼 사람들 중에는 약을 줄이거나 심지어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관찰 아래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의 결과입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나 박정호 씨는 외래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걸음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간 뒤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기름진 고기는 줄이고 곱창은 끊고 아침에는 귀리죽
점심에는 구운 생선 2조각과 두부국,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아파트 주변을 산책했다고. 처음엔 10분이었지만 이제는 25분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몸이 한결 가볍고 기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예전 같은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확실히 개선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단순히 수치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의 눈빛에서 건강을 되찾아가는 사람이 가지는 희망이 또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저는 말했습니다. 혈관은 정성껏 돌보는 사람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지키기만 하면 혈관은 반드시 강한 심장, 편안한 몸, 그리고 더 길고 건강한 삶으로 보답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께 들려드리는 지금 저는 당신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지금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평소 먹는 음식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나이도 성별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만을 따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 중 어딘가에서 당신 자신을 보았다면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바꾸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혈관, 콜레스테롤, 심장 건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댓글에 한 번을 남겨주세요. 제가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